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주제로 기사가 났길래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되듯이 개나 소나 애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나 소인지에 대한 자각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개나 소야. 그럼 결혼하면 안 되고요. 근데 자기 욕심에 결혼했어. 근데 여전히 개나 소야. 그럼 애는 낳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꼭 지켜주세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개나 소는 결혼하지 말자. 둘째, 개나 소인데 결혼했어? 그래도 애는 낳지 말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낳지 마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돈은 얼마여야 되냐 그럼. 오늘 같이 나눠볼 문제는요. 주제는 돈이 없으면 애를 낳으면 된다 안 된다 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는 돈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 라는 입장이라면 그럼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니? 얼마면 애기 낳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라서 답이 있을 순 없는 건데 기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30 세대 사이에서는 능력과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기사죠. 정리하면 되잖아요, 정리만. 솔직히 지금 출산 분위기 좋음, 능력, 돈 없으면 애 생각해서 안 낳는 분위기다. 이게 지금 좋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의견이에요. 점점 아이 낳는 것이 디폴트인 분위기가 아니라 좋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행복하게 못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안 낳는 게 맞는 거지. 좋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행복하게 못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낳지 마라. 안 낳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가 볼 땐 뭐 틀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행복하게 못 키울 것 같다 해서 이게 갑자기 돈으로 바뀌는 거죠. 능력과 돈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 왜? 아이를 행복하게 못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느냐? 돈과 재능이 이꼴 행복이냐? 그런 질문을 다시 해봐야 맞는 거죠. 돈과 재능 이꼴 행복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요, 질문을 하셔야 돼. 그 다음 질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행복하게 못 키울 것 같으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맞지. 맞아 보여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럼 재능과 돈이 없으면 애를 낳으면 안 된다? 라고 넘어간다면 그러면 재능과 돈 이꼴 행복이냐? 그 질문이 중간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글쓴이의 글은 틀린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건 어떤 사람이 쓴 건가 봐요. 가난한 집은 안 낳으면 좋겠음. 아기가 불쌍함. 사랑으로 키운다? 맞지. 사랑받고 자랐음. 근데 나는 친구가 집 알려달라고 그러면 필사적으로 회피함. 학생 때는 학원비, 학교 비용 걱정, 대학생 용돈 20 주면서 본인들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나는 이랬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아, 그래. 사랑으로 키워졌지만 나는 친구들이 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필사적으로 회피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사랑으로 키운 거 맞아? 사랑으로 키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사랑으로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 사랑이 뭔데? 다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키움을 받았다, 내가. 그럼 사랑이 뭐야? 최소한 정의는 내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사랑? 뭐... 글쎄요. 사랑으로 키운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키웠다면은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한테 집을 알려주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책에 나오는 말인데, 사랑은 뭐냐면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A를 A로 설명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사랑은 뭐냐면 공자왈. 간단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기 싫은 거 너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거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상대방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의 관점에,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아껴주는 거가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자기의 관점으로 애를 키워. 어떻게 하나요?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투자하잖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놈의 자식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때려 막 쥐어박아. 그럼 뭐예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학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대를 해놓고 사랑이라고 포장을 한다고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는 가정이 매우 많다. 왜냐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자식의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학위 실습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게 이렇게 키울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이렇게 키워놓고 난 너를 사랑해. 괴롭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허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이는요,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으로 키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이미 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사랑으로 키움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진짜 사랑으로 키웠다면요, 내가 부모님의 경제력이 부끄러워서 친구한테 내 집을 알려주는 것을 필사적으로 회피할 리가 없거든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에 있고 없음을 떠나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침 부모님이 가난했어. 그러니까 그 원인을 가난해서 찾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이 글 쓴 사람 있죠. 자기의 일화를 소개한 사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화를 소개한 사람이 가난하면은 애 낳지 마 라고 했어요. 이런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일화를 소개해요. 이 사람의 일화를 살펴봤을 때 부모님은 가난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사랑으로 나를 키웠지. 근데 그래도 나는 친구들한테 집 알려주는 것을 꺼려했어. 필사적으로 막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부모님은 안타깝지만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지 못했고요.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자식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지 못할 사람이라면 애를 낳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라도 수긍해. 맞아요. 그게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겠죠, 말은. 그리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했다고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우리 부모님의 특징이 뭐지? 아,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해서 그래 라고 원인을 여기다 돌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런 오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 근데 사실은 학대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과 편견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아는 변호사의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을 들으셔라. 여기 제가 이제 그 글을 적어놨거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시면은 평가가 잘못되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최소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자, 먼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 체크해보세요.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요, 들어주고요, 응원하고요, 함께 해줘요. 그리고 내 장점을 키워주고요, 억압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억압해? 부모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 억압해? 그 다음에 나한테 자유를 주지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성장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100%. 아셨죠?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워지고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막 다 사랑이라고 붙여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다. 왜? 그 부모 역시 사랑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 부모 역시 조부모한테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이 부분은 이미 오류가 있다. 얘가 불행한 건 부모님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책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 워크북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돼. 개나 소인데 결혼했어. 그러면은 제발 애는 낳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개나 소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개나 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나 소에서 인간이 되기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인 것이죠. 이거는 그 교재고요. 워크북이고요. 여기 에렌이 왜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인 우리 에렌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강의.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입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기사를. 자, 최근에는 낳음 당했다는 표현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이는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심정으로 모든 2030 커뮤니티에서 가난하면 출산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대세인데 2030 세대 사이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출산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시선이 짙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낳음 당했다. 할 일이 정말 없는 거죠. 네. 할 일이 없는 거죠. 낳음 당했다. 물론 태어나는 건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럼 태어나기 전에 뭐였는데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뭐 팔자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봅시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 저기 천국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었나? 근데 나를 소환해가지고 이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럼 너는 뭐였는데? 태어나기 전에 너는 뭐였니? 태어났어. 태어난다는 거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얻은 거죠. 시간. 근데 이 시간은 뭐예요? 나한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자유. 나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 건데 이거를 낳음 당했대. 그래 물론 당한 건 맞지. 당했음. 내가 자발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자 오케이 좋아. 그럼 이 전에 뭐였냐는 거예요. 너는 뭐였니? 내가 뭐 신선이었나? 내가 뭐 무슨 뭐 대단한 뭐였나?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는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개나 소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기 전에는 뭐였냐면 개나 소도 아니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이렇게 단편적이면 안 되지 않아요?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 맞죠? 제가 생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는 단세포 생물. 단세포. 단세포 생물이 아닌데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럼 너는 뭐였는데? 먼지? 먼지가 좋아요 그럼? 먼지로 사는 게 좋아요? 먼지도 아니지. 뭔데? 만약에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는다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지옥에 있었겠죠? 그럼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지옥에서 그 고통을 안 받아도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가 불교라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간으로 그나마 태어나는 게 다행 아닌가? 선택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마치 무슨 천국에서 무슨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니까 왜 좋은 것만 가정하냐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지옥에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감지덕지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번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낳음 당했다고 하면은 너 죽어서도 다음에 또 지옥 가는 거잖아요. 불교를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마치 나한테 고통을 준 것 같은 행위로 출산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메바 같은 생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톨릭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카톨릭. 좋아요. 봅시다. 카톨릭이라면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옥,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을 가겠죠? 여러분이 설마 바로 천국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맞지 않아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 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옥 아니면 연옥행일 텐데 연옥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땡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만회해야 되지 않나? 이번 생을 잘 살아서? 지크 예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크 예거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크 예거도 단세포 생물이에요. 아메바. 태어나기 전에 뭐였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아마도 고통받고 있었을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고통은 안 받잖아요. 내 학위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 학위에. 물론 어렸을 때는 미성년일 때는 부모님한테 많이 좌우되지만 그건 미성년일 때 많이죠. 그것도 미성년도 좀 일찍 깬 애들은요. 부모님이 가난해도요.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많지 않나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네가 개척해 가는 건데 그 삶까지 부모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낳음 당했다라는 거는 그냥 그래 뭐 자기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식의 자기의 한계를 규명하는 이렇게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환경에서 조금 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닌가? 낳음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부는 물론 세습이 되지만 고난과 역경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상황이 나쁘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 그럼 나는 이 가난을 끊고 싶어.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최소한 그렇게는 하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남자분인데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어릴 때. 형제도 많고. 근데 이분은 이게 한이 돼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말. 근데 무슨 뭐 어떤 주식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분의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이분 삶의 원동력. 그래서 자기는 고생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기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이제 지켜야 되고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생계 유지 플러스 자기가 어릴 때 배우지 못했던 그 교육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원 없이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거 플러스 부모님도 자기가 부양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돈이 남을 정도로 해서 내 어머니도 부양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이런 분 되게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조건이 나쁘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일을 그러면은 8시간보다 더 일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꼭 일을 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인 말고 월급쟁이 말고 어떤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업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 돈이 없어도 사업을 작은 사업부터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무슨 회사 만들고 그런 것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음 당했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어.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야, 나한테.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음 당했다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음 당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자기 연민을 하면서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명분을 찾는 거죠. 달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 당했다라는 표현은. 자, 그렇고요. 계속 읽어보면요. 해당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 또한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전 출산율이 너무 높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정상이다. 사실 출산율은 이제 뭐 국가가 뭐 장려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개인의 선택인 거죠.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뿐이지 여건도 조성 안 해주면서 애만 낳아라 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 출산율이 너무 높았던 것이고 지금이 정상이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애들은 머릿속이 꽃받침.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에 노예를 출산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 자녀는 태어나기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원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논리대로 가자면? 그럼 뭐 물어보고 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요거는 이런 생각하면 머릿속에 꽃받친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보죠. 우리는 언제 행복해요?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질문을 바꿔보면 되겠죠?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뭐냐면요. 행복은 돈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도 있죠. 돈 없는 것 자체로 불행할 수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 질문은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의 예만 들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는 그럼 왜 자기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왜 자살하지? 이해가 안 돼야 맞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이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부터 행복은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요. 나쁜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 저는 행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이 가난의 기준도 되게 주관적이긴 한데 정말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살 집도 없고 자가 말고 그냥 전세라도 월세라도 내가 그냥 살 곳이 있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먹는 경우가 뭐 또 뭐 맨날 뭐 야식을 먹냐 그런 거 말고 그냥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태의 가난이 아니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머릿속에 꽃밭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머릿속에 꽃밭인 건 내가 아닐까? 모든 것을 돈으로 돈돈돈 거리는 거는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관계. 내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요.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 못 끊는 사람 많아요. 이게 사랑인 줄 알고 막 그러면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안타깝지만. 부모님조차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재수가 없게, 불행히도 우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불행한 거죠, 나도.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멀리 둬야 돼요. 부모라도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럼 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가해서 나쁘면 끊을 순 없어요, 부모 관계는. 그 대신 멀리 둘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해.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근데 마침 또 가난해.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부자인데 불행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이거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엄청 부자예요, 집이. 엄청 부자야.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 부자인데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두드러 때리는 거예요. 두드러 맞아, 막 맨날. 근데 엄마가 그거를 방치해요. 왜? 아빠는 돈을 많이 버니까. 아빠는 부자니까 엄마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자식이 엄마한테 제발 이혼해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근데 엄마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왜요? 아빠가 부자인데? 내가 이혼을 왜 해? 내 자식이 맞아? 안 됐지만 그거는 나의 고통은 아니야. 물론 맞지 않게 중간에서 그건 하지만 역부족인 거죠. 근데 해결을 하지 않아, 엄마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안 맞아. 이 집에서 얘만 맞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얘 엄청 부자거든요. 얘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돈은 맘대로 막 써도 돼요.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막 원 없이 줘. 용돈도 막 주고 막 그래. 근데 얘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그것만 된다면 가난이 이꼴 불행이라거나 부유함 이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머릿속에 꽃받친 건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작은 것에만 그걸 일반화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다양한 가난과 불행으로 이렇게 너무 쉽잖아, 인생이.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이면 행복하다, 세상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살 수 없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한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3 합계 출산율은 0.72명,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다. 이거는 뭐 국가가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한 성적표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신 차리고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죠. 아기를 낳아도 문제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안 해준 국가 잘못이지 뭐. 이거는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죠. 언제부터 과제가 됐는데 아직도 못 풀고 있는 거야. 낙제점에 낙제점, 빵점. 그렇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건 너무 무례하다. 이거 반대 의견이죠. 돈과 능력보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돈이나 능력 때문에 가난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나 소냐, 개나 소가 아니고 사람이냐, 사람이어도 몇 등급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거지, 돈이 많고 적으면 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집도 가난하지만 지금은 다들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가정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가난하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 무례하다.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은 너무 무례한 이야기 아닌가? 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삶 자체가 축복이자 기쁨인데 박탈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오픈된 커뮤니티에서 가난하면 애 낳지 마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런 글들을 보면 상처가 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야. 그렇게까지야. 가난해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 커뮤니티에 근본도 알 수 없는 글을 보고 상처받고 애 낳지 말아야지,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축복이냐 고통이냐 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를 어디에 둘 것이냐, 너를 삶은 고통이야 라는 곳에 너를 둘 것이냐, 삶은 행복이야 라는 곳에 너를 둘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인생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생은 즐거움이야. 내가 즐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누구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삶이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거기다 두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고통이다. 그런 사람은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거겠죠.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이 고통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 낳는 것도 내 재산 까고 허락받고 낳아야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광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타인이 나아라 말아라 하는 게 더 웃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아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내가 가난하다면 난 낳지 않겠다, 그 말인 거죠.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무례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단세포다, 머리가 아메바야,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생각에 힘이 없는 거죠. 왜? 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마치 무슨 어떤 정승이라도 된 듯한 삶을 살았던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공개된 공간에서 혐오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오를 퍼뜨린 거로 보이진 않고, 그냥 아메바야, 아메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